자, 이제 일단은 더 읽어보기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 문학작품이 글쓴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며 다음 글을 읽어보자 라고 했고, 활동 방안은 뭐라고 나와있죠? 이 글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성우인 글쓴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 있는 수필이야래요. 수필은 글쓴이의 삶이 들어간 거죠. 글쓴이는 자신이 성우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연기력은 공상과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원동력은 바로 예측 불허의 상상력과 기발함을 보여준 돈키호테라고 하였어. 하나의 문학작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한 권의 책은 무엇인지 그 책에서 자신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은 밑에도 나와 있듯이 돈키호테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배한성 씨라는 성우분이 쓰셨고요. 배한성 님이겠죠?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신나게 즐기는 편이다 래요. 나는 글쓴이 자신이고요. 왜냐면 이건 수필이니까요. 그리고 글쓴이가 자신의 성격을 직접 표현하고 있죠. 뭐 신나게 즐긴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거 자신의 성격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 거고, 플랜시스 코폴라 감독의 영화 대부에서 알파치노가 연기한 마이클의 성우 연기를 할 때 글쓴이의 직업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성우 연기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주인공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기가 힘들었지만 나는 힘든다는 것을 자체를 즐겼다래요. 그쵸? 밀로시 포르만 감독의 아마데우스를 녹음할 때에는 모차르트 역을 연기한 톰 헐스의 종잡을 수 없는 천재적인 변신에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연기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겠죠? 쉬웠는데 막 숨이 막히고 온몸에 땀이 젖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영화 속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열패감 따위는 내게 없었다. 열패감은 열등감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차르트를 연기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톰 헐스보다 연기를 못한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열등감, 뭐 패배감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톰 헐스와 마치 기싸움이라다 하듯 눈을 부릅뜨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래요. 자, 지금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뜻이 나와 있는 거죠. 손 한 번을 들고 발 한 번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나 또한 그에게 신들린 듯 대들 수밖에 없었다래요. 모차르트 역의 톰 헐스의 연기를 목소리로 연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우 연기의 어려움과 그 일을 즐기는 나의 모습이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나를 볼게요. 나의 성우 생활은 늘 그랬다. 주어진 배역의 캐릭터와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곤 했다. 위에처럼 막 땀 흘려가면서 그랬다는 거죠. 캐릭터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끝없이 날 괴롭히는 것 같았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런 게 무슨 뜻이에요? 캐릭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 보면 마하트마 간디 역도 맥가이버, 형사 콜럼버 스타스키의 심지어 가제트 형사역까지 만만한 상대는 없었다래요. 지금 여긴 뭐가 나와 있는 거죠? 글쓴이가 성우 연기한 인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간을 들여 배역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했다래요. 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분석해서 알아내야 했겠죠? 그렇게 하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했다래요. 배역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다?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쳇말로 도라이 같은 망상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래요. 시쳇말이라는 건요, 뭐 죽은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고, 망상은 뭐냐?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석이 변변치 않으면 나에게 고객이 되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래요. 변변치 않다라는 거는 됨됨이나 생김새 따위가 흠이 없고 어지간하다, 어지간하지 않다 뭐 이런 거고, 고객이 되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캐릭터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캐릭터 분석이 중요한 성우 생활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우라는 직업이 단지 목소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화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이 필요하다래요. 자, 지금 우리는 흔히 성우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가진 목소리만 좋으면 성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표준어에 익숙했고 목소리도 얼마만큼 행운이 따라주었다래요. 자, 지금 표준어에 익숙하다는 게 성우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목소리는 조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분명 성우가 되기엔 좋은 요소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래요. 앞이 좀 잘렸는데 책을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연기력, 그것이 중요했다. 연기력이 뭐예요? 성우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죠. 앞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거, 목소리 이런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연기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성우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경쟁력은 상상과 공상, 괴상한 망상 능력이 바탕이 된 연기력이 아니었나 싶다래요. 자, 이건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글쓴이가 성우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나를 성우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연기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래요. 지금 중심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 나의 열정적 공상과 상상의 결정적인 불꽃을 피워준 거였을까? 열정적 공상과 상상이라는 건 연기력의 바탕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글쓴이의 열정적 공상과 상상의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나의 공상과 상상의 결정적 힘이 된 소설, 돈키호테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제시된 거예요. 자, 다음 말을 보면 중학교 때였던가 내 꿈은 영화배우였다래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책보다 주로 영화를 많이 보았다래요.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 탓에 매번 보고 싶은 영화를 다 볼 수 없었다. 안타깝지만 영화 돈키호테도 그런 영화 중 하나였다래요. 돈키호테는 어떤 거예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영화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그러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소설로 돈키호테를 접하였다래요. 영화로는 못 봤지만 소설로는 봤다라는 거죠. 황당무계함의 극치인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호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 머릿속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래요. 스페인의 시골의 기사인 아론소 기아노는 기사도 이야기를 광적으로 즐겨 읽는다. 기사는 말을 탄 무사라는 거고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마침내 그는 세상의 온갖 모순, 부정, 비리를 처단하고 억압과 폭정에 시달리는 선량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돈키호테 데라만차 기사로 임명한다래요. 자, 폭정은 포악한 정치라는 뜻이고 기사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갑옷과 적토마 같은 명마이다라고 나와 있죠. 비루먹은 조형말처럼 허약한 로신한테를 이 세상 유일의 명마로 임명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 산초판사를 자신을 놓은 하인으로 삼아 유랑을 떠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적토마는 매우 빠른 말을 이르는 말이고요. 자, 지금 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유랑을 떠난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바를 보면 세르반테스는 이 소설을 1605년에 썼다고 한다래요. 어떤 천재 기인이기에 그 시대에 예측 불허의 상상력으로 이런 놀라운 소설을 쓸 수 있을까래요. 자, 우선 기인은 성격이나 말, 행동 따위가 보통 사람과 다른 별난 사람을 뜻하고요. 다음, 물론 당시 스페인에는 기사도의 무용담이 유행했다래요. 그러니까 기사도 정신, 이런 무용담, 싸움에서 용감하게 활약하여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유행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려 400년 전 세르반테스는 기사도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패러디하는 기발함을 보여주고 있다래요. 패러디는 특정 작품이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이란 거고요. 로신한테는 돈키호테의 몸무게도 힘겨워 헉헉거린다래요. 독자들이 보기엔 영 쓸모없는 말이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천하무적 명마라고 믿는다. 측은할 정도로 힘겹게 걷는 로신한테의 걸음을 정광석화처럼 적진을 향해 용맹스럽게 뜀박질이라고 믿는 돈키호테의 모습에 어찌 웃음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뭐예요? 망상을 지닌 돈키호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천천히 걷는데 정광석화처럼 적진을 향해 뛰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독자들에게 실제 상황을 중계방송하듯 들려주면서 한편으로는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처럼 돈키호테의 망상을 합성해서 영상으로 전해주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기바람이란 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보면 유명한 장면인 풍차의 싸움도 그렇다. 독자들에겐 그저 시골 마을에서 한가롭게 돌아가는 평범한 풍차일 뿐이다. 그러나 풍차의 적개심을 갖고 싸우려는 돈키호테의 황당함과 무모함에 책을 읽는 독자들은 웃음보가 터져 당장 말려야 할 것만 같다래요. 지금 이게 뭐예요? 기이하고 행당무계한 행동이 웃음을 주는 상황이죠? 왜 풍차랑 싸워요? 풍차는 사물인데. 작가는 곧이어 돈키호테가 수많은 적의 무리가 무엄하고 방자하게 자신에게 덤벼드신 것이냐 생각하는 장면으로 독자들을 이끈다래요. 이 장면에서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돈키호테가 됐냐? 즐거운 상상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 하래요. 임전무퇴는 전쟁에서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음을 이르는 거고 지금 여기엔 뭐가 나와 있어요? 기발한 기사도의 무용담인 소설 돈키호테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그렇다고 세르반테스가 싸움 이야기만 지루하게 늘어놓은 것도 아니다 래요. 소설적 감성인 사랑 이야기도 있다 래요. 돈키호테가 열렬히 사모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래요. 독자들은 이를 더욱 궁금해하면서 자연스레 돈키호테의 사랑 이야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때를 기다리듯 둘시네아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평범한 미일마을 농부의 딸이었으나 돈키호테에게는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보다 더 아름답고 지성을 경비한 여인이었다 하래요. 엄청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얼마나 기발한가. 감성의 호수에서 무료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나에게 돈키호테는 더 넓은 감성의 바다로 곧장 뛰어들게 만드는 책이었다 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죠. 감성의 호수, 내가 감성이 많은데 무료함과 답답함을 그 안에서 느끼고 있었다면 돈키호테가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사회는 어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결합한 소설 돈키호테가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다음 R을 보면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와 철없는 남동생 나 이렇게 세 가족이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학비를 대는 것조차 사치할 정도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소년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래요. 현실은 초라하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영화는 내가 위로받고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영화를 통해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아닌 소설로 돈키호테를 만났지만 영상이 아닌 글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거의 공상에 가까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래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영화는 작품 속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줘요. 상상력이 제한되는데 비해 소설은 상상력을 통해 작품 속 장면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소설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다음을 보면 이후 나는 세르반테스의 삶 자체가 소설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래요. 세르반테스의 삶 역시 평범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스페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소설가, 시인, 극작가지만 그는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래요. 또 해적들에게 납치난해 5년간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1605년 돈키호테로 세상 사랑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지만 감옥 생활을 하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 래요.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세르반테스의 파란만장한 삶,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다 1616년 4월 23일 세르반테스는 마드리드에서 굴곡 많은 삶을 마감했는데 공교롭게도 영국의 세익스피어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두 작가는 같은 날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로 약속이나 한 듯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마도 천국에서 서로의 천재성을 다투며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을 것 같다래죠. 공교롭게는 생각지 않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이 우연히 맞이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게도 이런 뜻이고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나와 있죠.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보다 타인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것이라 했던가. 두 작가는 위대한 작품을 남김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은 나한테도 예외가 아니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보여준 상상, 공상의 스펙트럼은 시공을 초월하여 나의 목소리 연기를 빛내준 근원이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쓴이 목소리의 연기의 원동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의 성우 생활의 근원이 된 소설을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콕콕 확인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1번 좀 잘리긴 했는데 그래도 책이랑 같이 봐요.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래요. 이와 같은 글은 뭐죠? 이와 같은 글은 수필이죠. 수필. 이와 같은 글은 수필이에요. 수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글이죠.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아니죠. 이건 오히려 소설의 특징이에요.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이다? 얘는 오히려 시, 소설 이런 거예요. 실제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글이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거고, 현실 세계에 있을 법 입슴직한 일을 상상하여 그려내는 글이다? 얘는 소설이겠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글이다. 이거보다는 3번이 더 맞을 거예요. 회고하며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글이는 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이 글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즐기며 하는 편이다 라고 하는데 1번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나는 영화 캐릭터 분석에 심혈을 기울인다.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일거수일투족 노출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끝까지 뭐 분석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3번 나는 여러 영화의 배역을 담당해본 성우이다. 뭐 여기 나와 있죠. 나는 캐릭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배역에 애착을 느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근데 얘는 나와 있지 않죠? 애착을 느낀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쵸? 그냥 뭐 다 뭐 열심히 했다 이 정도의 말이겠죠? 나는 캐릭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죠.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1번, 5번을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정확히 틀렸냐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거 일생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성우가 됐는지 그 계기가 뭐였는지가 나온 거니까 3번이 더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이 글쓴이가 성우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래요. 여기 나와 있죠? 목소리가 좋아서예요? 아니죠. 표준어가 익숙해서예요? 아니죠. 예리한 캐릭터 관찰력 때문에요? 아니죠. 가장 큰 요인은 다양한 분야의 영화 감상 아니고 상상을 바탕으로 한 연기력 때문이죠. 자, 4번을 보면 나가 소설 돈키호테의 감동을 받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요. 등장인물이 전형적 인물이라서 그래요? 전형적이지 않죠. 오히려 입체적이고 특이한 인물이에요. 일상에 보잘것없는 인물들을 캐릭터로 잡아서 아니에요. 황당무계하고 기발한 모험을 담은 이야기라서 답은 3번이겠죠? 당시 유행했던 기사도의 무용담을 패러디해서 이거 아니죠? 그냥 가장 적절한 거 아니고 이거의 이유도 없잖아 있긴 했겠지만 답은 오히려 3번이에요. 그래도 세상의 모순을 없애고 선량한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여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죠. 자, 다음 돈키호테를 영화가 아닌 소설로 접한 이유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왜 때문이에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다 혹은 그냥 때문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왜 얘는 그냥 뭐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한 문장으로 써라 이러면은 무조건 뭐뭐이다로 끝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을 한번 봅시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장래희망은 영화배우였다? 맞는 말이죠? 나 여기 위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영화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맞는 말이에요. 영화를 보고 기쁘고 막 그랬댔어요. 나는 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 맞는 말이죠. 영화를 자주 볼 수 없었지만 책을 보면서 상상력을 길렀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는 어린 시절의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다.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밑에 쭉 보면 뭐 소년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말 나오니까 답은 4번. 4번이 맞는 말이고요. 5번 볼게요. 나는 싸움 이야기보다 사랑 이야기를 더 좋아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뭐 싸움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냥 돈키호테의 싸움 이야기도 나오고 사랑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말이었죠. 자, 7번을 한번 봅시다.
기억을 참고할 때 나에게 소설 돈키호테가 갖는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래요. 기억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얼마나 기발한가. 감성의 호수 속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돈키호테가 갖는 의미를 찾으며 모험심을 가지게 해줬어요? 아니죠. 감성을 풍부하게 해준 소설이다. 맞는 말이겠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책이다. 이거 아니겠고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거 아니고 성우로서의 꿈을 가지게 해준 책도 아닐 거예요. 자, 그럼 니은과 의미가 유사한 표현을 찾아 4음절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 니은이 뭐예요? 니은을 찾아봅시다. 굴곡 많은 삶이라고 했죠.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4음절이니까 얘는 간단히 얘기해서 뭐다? 얘는 파란만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만장?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파란만장을 알 수 있었던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때문이고요. 여기 파란만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 9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세르반테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자, 지금 세르반테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건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었죠? 파란만장했다는 거, 정식 교육 받지 못했다. 세르반테스는 노예생활과 감옥생활, 이것도 위에 나와 있죠? 3번. 세르반테스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날 세상,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는 소설 돈키호테의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맞는 말이죠? 1616년 돈키호테는 얻었다 이런 거 나와 있고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는 작품 활동을 할 당시 서로의 경쟁 상태였다는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 10번. 세르반테스와 나를 관련지었을 때 디귿의 의미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디귿을 우선 한번 찾아봅시다. 디귿은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보다 사인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 디귿의 의미는 뭐예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통해 나가 성우로 성공한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의 답은 어떻게 쓴다? 자, 볼게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통해 누가? 나가 성우로 성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디귿이 가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11번을 봐봅시다.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1번. 나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그쵸? 받고 있죠. 돈키호테를 통해서 힘든 삶, 상상력을 발휘해 성우가 되자 이런 거. 나는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얻고 있군. 맞죠? 감성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나는 문학작품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군. 이거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은 돈키호테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문학작품을 현재의 직업에 활용하고 있군. 맞는 말이죠. 다음 5번. 나는 문학작품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군. 얘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보고 끝내봅시다. 핵심 정리. 갈래는 뭐죠? 수필.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고. 성격. 회상적, 교훈적. 왜 회상적이고 교훈적이에요? 과거를 회상한 거고 교훈을 전해준 거죠. 상상력을 가지자 이런 거. 소설 돈키호테가 제재고요. 주제는 나에게 영향을 준 소설 돈키호테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한 것과 소설책 한 권이 자신의 직업 생활에 끼친 영향을 밝혔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복습 잘하고 1단원이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러면 다음 2단원에서 만나기로 해요.